찍고 있어요. 여기 말하는데 먹는 거 다 나오고 지금 화면이 그래요. 아니야. 안 나와. 네. 지금 클로즈업해서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작년에 저희가 3년 말에는 그 참실 발표를 한번 처음으로 가졌었습니다만 올해는 참실부에서 계획을 해서 집회에서 통과된 안이 1학기에 자율연수를 한번 가져보자. 국내 자율연수. 그래서 이번에 주제를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고 그러는데 선생님들 책상 모니터 스크린에 학급 신문을 만드는 분들이 몇 분이 목격이 됐어요. 이거 봐라. 그래서 왔다 갔다 했더니 제 눈에 파악된 분들이 지금 5분 계십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더 늘어나시는 것도 같고 그래서 이게 아이들과의 소통에 선생님들께서 많이 참여하시는구나 해서 1학기 주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각설하고요. 오늘 처음에 장인재 선생님께 사실 올해 처음 하셨는데 이상용 선생님 작년에 하셨고 올해 또 담임이 아니시고 네 분은 올해 하셨는데 여기 나와서 사례를 발표하라는 게 사실 부담이 많이 되는 것도 사실 또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평상시 하시면서 느낌을 좀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질의 그거 선생님 걸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던데 그거 어떻게 해요? 나도 좀 따라하고 싶은데 근데 애들은 이런 거 따라하면 왜 선생님 왜 우리 반 거 따라해요? 그러는데 얘들아 그게 아니다. 따라쟁이가 문제냐 따라쟁이 아닌 게 문제냐. 나는 무조건 따라한다. 난 좋아한다. 난 잘하는 거 보면 그렇게 애들한테 가르치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쟁이 해야 될 첫 번째 순서 장인재 선생님께서 그냥 유인물로 나가지 않고 소식지 형태로 나감으로써 아이들에게 축적된 정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조명 좀 많이 안 잡을래요.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목소리 예. 소식지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어저께 제가 식당에다가 부처럼 그림을 보고서 한번 선생님이 그 파일을 있으시면 이제 달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주면서 이왕이면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또 보면 좋겠다. 이건 이제 소식지하고 별개로다가 제가 집에서 취미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취미생활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아이들 환경미화로도 좋고 부르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봤는데요. 예, 그래서 환경미화 원래는 환경미화 이런 거다가 만들다가 그냥 요즘은 제 자리에도 둬서 제가 감상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글로다가 그냥 한글에 있는 그림들을 풀어갖고서 만들고 집에 컬러 프린트를 뽑아서 코팅해서 선물로도 주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은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아니면 분해 전체한테 돌리거나 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받은 게 아니라 일일이 모두가 제 손을 거쳐갖고서 다 풀어가면서 하나씩 받은 거라서 제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요. 중간에 이런 거 하나 해주세요. 글씨 하나 읽고 할까요? 강쟁이요. 강쟁이 말고 엊그저께 제가 강쟁이가 주문이 들어왔는데 하나씩 하세요. 저는 이제 이걸 제일 좋아해요. 그림이 잘 안 나오는 거 나와요. 나오니까 도경아님 시를 좋아해서 많이 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는 이겁니다. 이거 하나 읽어서 스킵 할게요. 네, 내가 근데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저녁 숲에 내리는 황금빛 노을이기보다는 구름 사이에 뜬 별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버드나무 실까지 가볍게 디디며 오르는 나놀이기보다는 동짓달 스무 날 긴 눈길을 쓰다듬는 달빛이었으면 싶어. 끝분에 가꾼 국화의 우아함보다는 해가 뜨고 지는 일에 고개를 끄덕일 줄 아는 구절주였음 해.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꽃이라면 꽃 피우는 일이 곧 살아가는 일인 콩꽃 팥꽃이었으면 좋겠어. 이 세상의 어느 한 계절 화사히 피었다 싶으면 자취 없는 사랑 말고 저무는 들녘일수록 더 무능히 아름다운 억새풀처럼 늙어갈 순 없을까. 바람 많은 가을 강가에 서로 어깨를 기댄 채 우리 서로 물이 되어 흐른다면 바위를 깎거나 갯벌 허무는 밀물 썰물보다는 물오릴 때 쉬어가는 저녁 강물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손을 잡고 한 세상을 흐르는 동안 갈대가 하늘로 크고 먼 바다에 이르는 강물이었으면 좋겠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딱 한 개는 그 사진들 그 색깔비용으로다가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색깔비용으로다가 보시면 제가 작년에 집행부원들한테 드렸는데요. 조그만 거는 컬러 프린트에서 이렇게 커팅을 하면 구멍 뚫어서 색깔비가 됩니다. 다음에 제가 파일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제 소식지는 어디 있습니까? 소식지는 주된 얘기를 소식지로 해야 되는데 소식지는 빨리 끝내겠습니다. 올해 담임을 좀 잘해봐야겠다. 학교에서 담임도 제대로 안 하고 수업도 제대로 안 하고 딴일만 하는 거 아니냐고 모분께서 그러셔서 올해는 뭔가를 좀 해서 좀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뭔가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올해는 제가 올해부터는 좀 사랑을 좀 해보려고 꿈꿨었어요.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남자가 아니고 남자였으면 했는데 남자가 아니고요. 올해 학생들하고 다시 초기 마음으로 들어가서 제가 애들하고 사랑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애들한테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사랑을 하고 아이들하고 연애를 하려면 아이들한테 뭔가 말 거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말 거는 작업으로 제가 소식지를 만들면서 해본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하나씩 그렇게 만드시는 소경호 선생님 같으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절대 못하겠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날 아침마다 만들어서 동네한테 주는데 이것도 힘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말 걸기에 작업을 했는데 말 걸고 나면은 반응이 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 반응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일단 제가 소경호 선생님 말씀하시거든 제 학습 소식지를 보시면서 고3 담임으로서 그냥 어디를 어디를 눌러야 되니까 한 장씩 눌러서 필이 다운이요? 지나치도 중심으로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3학년이라 사실은 이런저런 얘기할 것도 없이 그래서 소경호 선생님이 제 소식지를 보더니 진학지도 용어다가 이렇게 쓰면 좋겠다 해서 그냥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 번씩 이렇게 훑어가면서 보고요. 가끔씩 아이들한테 썰렁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그나마 감성적인 부분을 하려고 좋은 글이나 좋은 시가 있으면 중간중간 끼워넣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이 그냥 훌떡 접어갖고는 그냥 이렇게 집어넣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학부형님께서 전화를 주시더니 선생님 하시는 푸른 비상구를 우리 애가 저녁 식탁에서 이거를 어머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시길래 이거 안 보는 것 같지만 애들은 은근히 다 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프린트를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다가 요즘 저녁 때 좀 바쁩니다. 좀 깨닫느냐고.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가 도움이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한테 입시 중심을 가능하면 하면서도 그래도 한번 담임으로서 한번
예, 이런 얘기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래서 이제 더 했는데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보시면서 궁금하신 거. 네,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구양모 선생님께서는 갑자기 오늘 집안에 일이 있으셔서 저한테 발표를 부탁하셨고 대신에 그 원고를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보완하면서 근데 종례신문은 4년 전에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게으른 탓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부지런 떨라고 시작을 한 게 아니라 3월 초에 워낙 애들한테 주고 뭐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하는 게 많으니까 그냥 A4 용지에다 이렇게 덕지덕지 해가지고 잘라서 처음에 나눠줬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나눠주고 보니까 애들이 집중력이 제 말의 전달력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다음에 한 보름 지나고서는 절반으로 다 지나가고 하다가 보니까 이때 좀 나도 애들에게 깊이 있는 얘기 좀 해볼까? 애들이 보시다시피 제가 카리스마가 없잖아요. 아무도 종례 시간에 저에게 주목을 안 해주고 조회 시간은 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낼까? 그 수단으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영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좀 계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거하고 전혀 반대로 정말 게으르고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구양모 선생님께서 아주 이렇게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보시면 각종 사안의 공론화 보니까 구양모 선생님 걸 보니까 어떤 안건에 대해서 아이들과 토론하고 그 과정을 그 신문에 실어주셨더라고요. 주관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런 학급의 여러 대소사 관심과 인식을 줍니다. 구체적으로 학급 신문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월요일 아침 HR 시간에 애들에게 나눠주신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시험 기간 이럴 때는 저도 그렇습니다. 시험 때는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애들 시험 준비하느라 바쁜데 굳이 그때 이렇게 발행할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의 특이한 부분은 이렇게 교실 뒤에 구양모 선생님 교실 수업하시는 선생님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다가 A3 용지 프린터가 지금 저희 학교 어디 있는 것 같으네요. A3 프린터가 어디 있나요? 칼라. 정보실에서 그 뒤에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축소판을 배부하는데 포인트가 가정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학급 신문을 왜 굳이 나눠줘야 하느냐? 그 목표는 뒤에도 볼 수 있지만 가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저보다 한 수 위로 막 발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런 약속도 하셨대요. 발행본을 모두 책으로 엮어서 그 학급 운영비 10만 원을 아예 여기다가 투자를 하시겠다 이렇게 아이들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이걸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편집은 여기 담임교사가 직접 하는데 오후에 수업이 없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하십니다. 근데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놀란 부분은 그 선생님 신문을 보아가면서 말씀드릴게요. 구양모 선생님 이렇게 사진도 들어가 있고요.
첫 신문인 거. 이거 참, 선생님이 참 각설하시는데, 아이들은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얘가 자전거 사고가 나는지 어느 날 목발을 하고 와도 모르는 게 사실이에요. 아이들의 형들. 근데 이 아이가 학급신문에 이렇게 나오면 얘가 담임에 대한 고마움, 정말 존재감 하나를 목숨 걸고 사는데 그 담임 선생님께서 자신의 이 아픈 사연을 애들에게 줬다면 이 아이는 정말 학교 오는 재미가 나겠다. 그리고서 스스로 진화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신문 속에 신문 기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신문 기자들이 출연을 한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사설 정도만 이렇게 하시고 다른 부분은 애들이 직접 이렇게 하죠. 사진 기자가 사진은 선생님이 직접 찍어주신다네요. 저도 요즘 디카를 들고 다니는데 처음에는 좀 의식을 해요. 선생님 도착, 이러다가 노상 들고 찍어버리니까, 이제 애들이 그렇잖아요. 무감각했죠. 그래서 늘상 저도 이제 갖고 다니면서 찍고, 이렇게 되면 굳이 우리들이 애써서 신영우 기자를. 근데 아이들이 글을 쓰게 하고, 글쓰기 교육 저절로 한다. 이런 노하우를 주셨으면 내일 제가 요거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예 2명씩을 주간기자로 해서 기사 한 건 이상을 작성하도록 한다. 근데 취재 노트가 있어가지고 이건 정말 저도 이거 배우는 거거든요. 직접 다른 기자들이 쓴 걸 보고서 그 뒤에다가 기사를 이렇게 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등등 담임 선생님께서는 사진기자 역할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네? 사진은 CD로 구워서 연말에 책과 함께 제공합니다. 안 계시지만 박수 좀. 그리고 올해 1학년에 최원숙 선생님은 원래 중학교에 계시다가 올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 애들 문화라든지 그런데 교무에 그 수업계 하시는 그 선생님이신데 그래서 이 아이들과 소통이 상당히 중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저 고등학교 갔던 첫 해에 정말 애들 지각 결석 많아가지고 2월달에 울면서 출근했어요. 진짜. 하선진 선생님 그때 기억나요? 네. 그때 그 애들 막 하루에 막 5명씩 오후에 4-5명씩 땡땡이 치고 그래가지고 가슴 뻐개지는 거. 그렇게 힘들었는데 요즘에 이제 애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지금 보충 수업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1학년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이 아이들이 1학년 아이들은 문과가 갈 것인가 이과가 갈 것인가 이걸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얘네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직 감을 잡은 애들이 별로 없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우선 1차적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두고 있다고 그렇죠? 네, 운동 처방사. 그러니까 이반 남자반인데 이반 애들이 워낙 운동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애들은 운동을 하면 무슨 운동 선수밖에는 몰라요 개념이. 근데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 처방사도 있고 치료, 물리치료 또는 요즘에 전략기획관 비디오 찍어서 다들 찍어가지고 하는 이런 직업들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신다고 그런 야심찬 포부를 갖고 계십니다. 1학년 8반에 지금 보충 수업하고 계신데 거기까지 들리게 박수 좀 쳐주세요. 네, 다음 황진경 선생님. 아니요. 잘못하면 연수원 해드릴까요?
저는 처음에 이걸 해볼 생각도 안 했고, 사실 작년까지만 소명호쌤만 들어가서 신문 막 이거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저 막 쓰레기 뭐 묻히시라고 그러면 화내고 막,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상대는 막 이게 저의 일이었습니다. 여기다니 항상 이런 식으로 이러고 있어. 근데 올해 옆에 있는 학교, 오영경이라고 옆에 있는 가까운 학교를 간 애가 있는데 그 인간이 막 학기 초부터 계속 바빠 죽겠는데 언니 나 학교 진행했는데 정말 재밌어 언니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내봐 이랬는데 정말 빨리 확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봤는데 이 인간의 말투를 절대 따라할 수는 없겠으나 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그 인간이 보내준 자료에 정말 제가 써도 될 만한 문구 이런 걸 좀 따와가지고 아주 편법으로, 그리고 이 인간이 이제 언니 우리 학교 신문에 이름도 만들었어요. 이러면서 딱 보냈는데 기적 같은 하루예요. 근데 기적 같은 하루가 그래서 한 번도 기적을 만드는 하루 딱 놓쳤는데 오늘 보니까 이 오영경의 원본이 저기 와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같은 이 라면을 따라오는 그러면은 나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야 되더라. 얘들한테 말했어요. 기적을 만들어야 돼.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거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했고, 제가 이제 원래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욕 진짜 잘합니다. 트집지 앞에서 욕하기. 그래서 저희 반에는 그냥 특별히 여기 처음에는 몇 명 애들 썼어요. 여기에서 막 머리 심하네 이런 애들 썼는데 여기 이론을 이렇게 했다가 두 번째 호에서 꼭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호부터 이제 보면 누가 뭐 화를 낸 사람이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아예 그냥 칭찬 코너, 핀찬 코너 나와가지고 일주일간 제가 본 것들 중에 좀 그래도 정말 황당하지만 칭찬해줄 만한 거 이런 거라든지 또는 진짜 얄미운 거 그 자리에서 욕도 했지만 또 한 번 문장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파마 컬이 살아있는 인형 이번 주에는 약속 지켜라 풀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풀었습니다. 네, 수업 풀고 온다더니 안 풀어오길래 이거 딱 넣었더니 해서 근데 여기 뭐 지가 대장이거든 계속 대장님입니다 여기 사실은. 근데 이거 주면서 이걸 다 모아놓은 사람 한 학기에 한 번씩 다 모아놓은 사람 맛있는 거 사주기로 했고, 칭찬 코너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결산해서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온 사람 맛있는 거 사주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 사줬습니다. 5월 이러면 꺼져 이러면서 기다려 이걸로 그냥 나가고 있는데 이제 한번 모아서 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참 저 제목을 보고 정말 오늘 봐서 많이 했습니다. 제 주제 한번 보세요. 천재살인 이게 제가 내가 알고 있는 뜻이 잘못했나 하고 오늘 네이버에 검색해봤습니다. 맞았어요. 철조각 하나로 사람을 죽이는 미세를 야 내가 진짜 이랬구나 생각하면서 특히 이 오른쪽 라인에 나름대로 제가 꼭 이번 주에 생각했으면 너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한 것들을 썼는데 잘 보면 아시겠지만 다 공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좀 채우면서 그래 나는 계속 공부를 강조하는 나쁜 교사였구나 공부 안 되는 애들 이러면서 좀 반성을 했는데 사실은 더 반성할 것은 이번 주에는 내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오늘 발표도 했는데 반드시 꼬박꼬박 일주일에 한 번씩 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질문 하시고 말씀드리고 없는 게 꼭 민망해요. 여기 38-3은 3학년 8반 3호 이만입니다. 얘들한테 욕하는 것만 해봐요. 꺼져. 너는 이것도 나쁜데 이게 제일 나빠. 그렇죠. 너는 장 아픈데 이게 제일 나빠. 촌철살인. 그다음에 저는 선생님 전데요. 네. 여기서는 별로 준비한 게 없어서 네. 그냥 여기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띄울 것도 별로 없고. 네, 제가 알아서 띄우겠습니다. 하세요. 네, 저는 뒤통수 찍히는 거야? 그래서? 올해 뒤통수? 안 지켜도 돼. 올해 담임을 안 하는데 열심히 하고 계신 선생님들 계신데 저까지 하는 게 참 그렇긴 한데 종례신문은 다들 비슷하고요. 저는 되게 허접하게 그냥 저렇게 했거든요. 그냥 진짜 종례신문 이렇게 해가지고 신경선생님 장면에 잘려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일단 덜렁대는 선생님들.
그러니까 전달해야 될 사항을 그냥 내려와서 교무실에 쉬는 시간에 쳐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 작업 시간에 뭔가 이렇게 좀 예쁜 짓을 했던 애 까먹잖아요, 금방 다. 근데 내려와서 바로 쳐놔. 그 다음에 또 그 다른 교과서들이 한마디씩 하신 거 기억나는데 까먹기 전에 또 쳐놔. 칭찬했던 거. 아니면 청소 이런 거. 그런 거를 다 쳐놓고 나면은 한 5교시, 6교시가 될 때쯤 되면은 A4가 되게 많이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적당히 편집해서 하는 그게 일단 되게 좋았고, 칭찬을 이렇게 세워놓은 자리에서 칭찬을 제가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칭찬을 잘 못하는데 이렇게 문자로 칭찬하는 건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애들도 되게 더 좋아하고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뭘 얘기를 하려고 했지? 1학기가 끝나고 저는 거의 매일 냈던 거의 매일은 아니라 1년이 끝나고 나니까 127호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학기 때 100호가 나왔고 2학기 때 한 68호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거의 그 정도 나왔는데 저는 그래서 수업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와, 그럼 진짜 많이 했네. 1학기 끝나고 어떤 한 아이가 동네신문 퀴즈를 만들어 왔어요. 우리 조금 파티를 하는데. 그래서 동네신문에 했던 거를 퀴즈로 만들어 왔고, 이 말은 몇 호에 있어요. 이 말은 이 말은 누가 있을까요? 이런 거 제가 했던 거, 그런 거를 퀴즈를 내가지고 탕수육 걸기 퀴즈를 했는데, 생각보다 애들이 기억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어요. 어떤 것들. 그래서 제가 되게, 애들이 제대로 안 보는 것 같지만 되게 많이 본다. 그때 좀 약간 감동을 받았고, 1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애들 동네신문 다 모아둔 애들에게 상품을 주겠다. 너무 많았어요. 다 모아둔 애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파일을 갖고 와가지고 저한테 다 모아놨다. 부모님들한테 제가 보여주라고 했는데도 솔직히 사실 부끄러워서 그걸 확인을 안 하고 부모님한테 보여드렸는데, 물론 부모님이 종례신문이 뭐냐고 물어보는 분도 있었지만 어떤 분들이 학년 말에 전화가 되게 전 처음이었거든요. 이때까지 계속 담임할 때도 학년 말에 전화나 문자를 별로 그렇게 많이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학년 말에 부모님들이 문자를 보내거나 최고는 아니야. 몇 개 왔어. 선생님, 최고는 아니야. 몇 개 왔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꼭 종례신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학년 말에 이제 제가 학급 운영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 좋았던 거, 싫었던 거 다 써라 이렇게 하는데, 좋았던 거 중에 1위가 종례신문이었어요. 그리고 2위가 학급 문고, 3위가 3위가 뭐였더라? 칭찬 스티커를 주는 거, 우리 반. 근데 그 칭찬 스티커를 많이 모으면 제가 막 짜장면을 쏘고 막 이런 거였는데, 그런 게 다른데, 그거가 가능했던 것도 종례신문 때문에 가능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종례신문과 연계되는 것이 괜찮은 곳이 많았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송영 선생님, 멘토링을 하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멘토링도 송영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싶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학습 도우미죠. 공부 도우미를 이제 뽑아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한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지금쯤 이제 시작을 하면 돼요. 중간고사 성적 좋았던 애들 딱 이름을 하면서 멘토를 할 수 있는, 멘토가 뭔지 모르니까 애들 멘토는 이런 거 도와주는 그런 거다. 그래서 성적을 올리면 제가 3점을 걸고 있어요. 10점까지 준다. 멘토에게는 15점까지 주고, 멘티한테는 10점까지 주고, 그리고 상품도 준다. 이렇게 했던 애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웅성웅성 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멘토를 할 수 있니? 그건 아니다. 성적이 좋아야 멘토를 하지. 그래서 일단 영어하고 수학은 성적 좋은 애들 중간고사 성적으로 몇 명을 제가 후보를 했고, 나머지는 애들한테 신청서를 받았어요. 신청서에 원하는 과목, 그 다음에 혹시 원하는 멘토가 있으면 이름을 써라.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건 절대로 공개하지 않고, 왜냐면 몰리기 때문에 멘토가 아무도 나를 안 원했는데 얘를 가르치는 멘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제가 받아가지고 조절을 했어요. 조정을 좀 했어요. 근데 분명히 몰리거든요. 잘 가르쳐주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한테는 막 과목별로 다,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것도 잘하고 다 잘하니까. 그래서 담임이 제가 이제 좀 적당히 조정을 하고, 멘토를 한 명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애들이 너희들을 원해서 한 거고, 이렇게 대충 다 원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멘티하고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1등 과목, 이제 영어 수학 말고도 원하는 과목들이 많아요. 특히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 공부 못하는 애들은, 암기 과목이 뭐예요? 중매되냐? 암기 과목, 그렇지. 암기 과목이 아니야. 실수. 아니, 그러니까 공부를 했을 때 뭔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왜냐하면 장기간에 그게 없어도 된다고 애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 진짜 더 열받아. 이 생각이겠지. 그런 것들은 애들이 딴 건 못해도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과목들을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하나 되게 잘하는 애들. 그런 애들 경우 이렇게 연결해주고 하면은, 근데 되게 놀란 게, 중간고사 딱 끝나고 막 이렇게 분위기를 막 띄운 다음에 딱 했는데, 팀이 만들어졌어요. 한 일주일 동안 멘토 신청을 받고 팀이 만들어졌는데, 첫 번째 18팀이 만들어졌어요. 그 18팀을 하니까 우리 반에 3분의 2가 신청을 한 거야. 근데 물론 애들이 이제 뭐 상점과 먹을 것 때문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되게 열심히 하는 팀이 한 5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자율학습이나 이런 데 가면 듣고 막 가르쳐주고, 어떤 애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자기가 노트를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멘티한테. 이렇게 공부하라고. 그 다음에 먼저 어떻게 하라고, 제가 어떻게 공부를 가르쳐야봐 애들이 몰라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어요. 일단은 멘티가 멘토한테 가서 공부 방법을 배운다. 이 과목을 공부하는 방법. 그러면 이렇게 메모를 해서 그거대로 숙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 숙제를 내주고, 그 다음에 그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질문을 하는 거. 그 옆에만 해도 성적이 안 오를 수가 없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랬는데 정말 한 30-40점 정도 오른 애들이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종례신문이라 제가 이렇게 막 성적이랑 이렇게 해서 딱 애들이 막 몰라요. 그리고 떨어진 애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멘토보다 멘티가 더 성적이 좋은 애들. 짜리는 멘토가 성적이 낫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뒤바뀌어요. 막 이런 것도 있었고, 나름대로 재미가 있었어요. 1학년 남자애들이라서 저게 또 가능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막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랬다.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막 기고만장한 애들, 또 성적이 올라서 이런 애들한테는 그 기말고사 잘 보려면 시리즈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어떻게 공부했다라는 거를 나한테 이제 써서 내면 제가 그걸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국어, 기말고사 국어 잘 보려면, 국어 지리 잘 보려고 이런 식으로 쫙 해갖고 해주고, 이제 쿠키에서 뒤에다가 붙여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제가 저걸 2학기 때 제가 했어요. 1학기 때는 안 하고. 그래서, 다음번에 한 번 더 하면 1학기 때부터 하면 조금 더 노하우가 생겨서 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멘토링이 5번째 있었어요. 학급 운영 평가했을 때, 잘된 거 했을 때, 그 멘토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도 사실 가능할 수 있었던 게, 종례신문을 했기 때문에 신청서 받는 것도 수월하고, 뭐 애들한테 알려주고 이런 것도 좀 수월하고, 그래서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참실 첫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전 우리 모여서 뭐 역할 분담을 한 것도 없고 그랬는데, 역시 그 안에 선생님들 가슴 속에서 느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기술이 느껴진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마음이 그대로 다 이렇게 전달이 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집에서 강사료로 7만 원을 준 건데, 그 5일은 5사시 14,000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강사님들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식사까지 이렇게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5분들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퀴즈를 또 선생님 이쪽으로 지금 오고 있다. 네. 네,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선물 있죠? 늘 선물. 퀴즈는 누가 내실까? 오늘 열심히 들으신 분. 퀴즈 내시면, 퀴즈 내신 분께 한 장 드리고, 답 맞춘 분께는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 할 때 하시라고. 퀴즈 내신 분께도 드리고, 맞추신 분께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내시면. 네, 그럼 제가 퀴즈 낼게요. 한마디로 말로 안 하고 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따끔하게 훈화하는 걸 4글자로 뭐라고 한다? 네. 황진경님.
에이씨. 아닌가? 뭐야? 촌자로 시작했어요. 촌으로 시작했어요. 빨리 맞춰 담임들. 이거 제가 왔으니까 드려야 되는데. 네. 네, 정답입니다. 너무 힘들어. 그 다음에 내일 월요일에 당신이 손수 제작한 아름다운 시를 주겠다고 하신 분은 장희대 선생님. 이거 뭐야? 왜냐면 이게 왜? 3학년 정도 가지고 짜투리 시간 하면 나 다닌 거 아닌데 이거 그 다음에 오늘 총 복습이니까 노아훈의 대통령은 조중동하고 싸웠다. 근데 이 메가바이트는 누구하고 싸운다? 얘들아, 조중동. 먹어라. 네, 그럼 이건 무기 있는 문제겠습니다. 제가 우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저 2메가바이트는 초중고와 싸우는다 했더니 이 녀석 문자를 씁니다. 노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대했죠. 2메가바이트는 네모네모에게 탄핵될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네모네모는 누굴까요? 첫 글자 듣자입니다. 정답입니다. 우리 아들 두 개나 받았어? 우리 학교 우리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러고요. 요즘에 사실 애들 숙제를 하면 UCC 숙제를 하면 대통령이 늘 나오거든요. 워낙 애들에게는 대통령이 인기가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작품을 보여주잖아요. 기가 막히네. 분위기가 애들이 거의 쌍욕을 해요. 그래서 초중고랑 싸운다는 게 이런 거구나. 네, 이상으로 참실연수 제1회 말씀드리겠습니다.